네, 파워 시스템 시작입니다. 시스템으로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철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철입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양시장 강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또 반등세도 상당히 강하게 이틀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어떤 점들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공교롭게도 항상 보면은 제 앞에 나오는 우리 증권사 지점장님들하고 제 의견하고 정반대가 되는데 저는 또 정반대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시장의 흐름을 설명을 드릴 때 먼저 거래소 쪽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제 우리 MTS 이 아침 방송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요때 이제 한번 반등이 들어오는 시점에서 이 자리는 이제 추세가 이탈되고 난 다음에 다시 리바운드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때리는 자리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코스피 시장의 경우는 이제 줄줄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요, 지난주 24일, 25일 날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요 날인데, 요 날 여러분들에게 이때 시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단순 낙폭 과대주, 즉 이제 대선 테마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들과 그 다음에 이제 제약주를 중심한 종목들, 그러니까 극심한 양극화 상황이 연출되면서 시세의 질이 상당히 나빠지고 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반등 시 한번 매도를 주는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장이 급락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어제와 오늘 나타나고 있는 반등의 흐름은 우리가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주가가 너무 단기적으로 급락을 보인다거나 큰 모멘텀 없이 하락을 보였을 때 저가 매수 심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반등, 그걸 우리가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어제와 오늘 나타나고 있는 반등의 흐름의 의미는 결국은 기술적 반등이라는 거거든요. 즉 지난주 수, 목, 금 3일간에 걸쳐서 코스닥 시장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빠졌다는 거죠. 그런 흐름들이 이제 오늘까지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거를 하락의 마무리 국면으로 보기보다는 너무나 많이 빠진 데 따른 단기 반발 매수 심리에 의한 반등이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지난주 수, 목, 금 코스에서 물렸던 물량들 상당히 그냥 많이 물렸을 거예요. 그 부분들이 이제 어제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회복을 보이는데 사실은 오늘과 어제 구간 속에서 올라가는 모멘텀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새로운 모멘텀에 의해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가격 메리트에 의해서 올라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실전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은 매수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제부터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부터는 물려있던 물량들을 분할 매도하는 자리다. 그래서 어저께 일부 매도, 오늘 저도 매도의 사인을 또 드리겠는데,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지금 맥시멈으로 따져보면 이 위에서 내려오는 10일 이동평균선, 요 자리까지는 반등의 폭이 있습니다. 요 자리가 대체적으로 한 510포인트 전후 가격이 되는데, 요 자리까지는 반등이 마무리가 될 공산이 큽니다. 그리고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올라갔다가 한번 위에서 꼬리를 주면서 되밀리는 모습을 보였다가 오늘 보시면 11선까지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대체적으로 거래소 코스닥 공이 저는 10일 이동평균선까지 반등이 들어오면은 어제 일부 매도, 그리고 오늘까지 마지막 남은 물량들은 매도를 하고 다시 현금화를 하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신규 매수보다는 다시 또 시장의 그림이 저점을 형성하는 과정을 보자. 왜 그러냐면요, 지수가 바닥을 찍을 때는요, 외마디 바닥은 안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우리가 바닥이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한 번 저점을 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재반락을 염두에 둔 시세 대응을 하자. 이렇게 오늘 시장의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MTS 관심주 중에서도 지금 매도 타이밍을 잡을 만한 종목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단기 관심주 중에서 오늘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네,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은요, 오늘 이제 시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많이 빠졌다고 하는 종목들은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단기 급락세를 보였던 종목이든지 간에 아니면 장기 조정을 보였던 종목들이든지 간에 전체적으로 오늘 다 올라가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단기적으로 시세의 어떤 뚜렷한 어떤 주도 흐름을 보이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단순 낙폭 과대에 의해서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 흐름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군들의 흐름을 보시면은요, 먼저 어저께 이제 바닥권 종목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 마이크론이었죠. 이런 종목들이 오늘 올라간단 말이죠. 그리고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상승 추세를 보이는 종목. 근데 오늘은 약간 눌림목 조정을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DMS 같은 경우에도 어제는 안 올라갔다가 오늘은 좀 올라가는 모습. 그다음에 KH 바텍, 식품 관련주들, 그다음에 HRS, 한올바이오팜 이렇게 되는데, 먼저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흐름이에요.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시세 대응을 하는 데서 중요한 것이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시세들이 대체적으로 테마든지 뭐 제약주라든지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옥석을 구분한다고 했을 때는 최근 단순 낙폭과대주들의 경우는 오늘은 좀 주는 자리고 여전히 장기 조정을 보였던 종목들의 경우는 계속해서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마이크론의 경우는 흐름이 괜찮죠. 흐름이 최근에 보면은 저점을 형성하는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인프라웨어의 경우에는요, 제가 이제 어제는 한번 올라가면은 강하게 올라가면 한번 때리는 자리다라는 말씀을 어저께 이제 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어저께 인프라웨어가 상한가를 쳤는데 그 다음에 오늘 눌림 무게예요. 그러면은 선별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추세는 살아있거든요.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정도 이제 장대 양선 이후에 숨고르기 조정이 깊이 들어오지 않는 범위, 그러니까 5일 이동평균선이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저가 매수 포인트를 견제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시세가 좀 이렇게 형성되지 못했던 DMS 같은 종목들의 경우도 다시 또 이제 저점을 형성하면서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 여러분들 최근에 종합주가지수라든지 코스닥 시장이 사실은 변동성이 심한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갈 때는 오히려 경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많이 빠질 때는 여러분들이 저점기를 노리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경쟁력 있는 종목이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종목들, 하나마이크라든지 DMS 같은 종목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식품주 쪽에서는요, 서울식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어저께는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오늘은 때리는 자리다라는 말씀을 어저께 드렸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저께 서울식품이 강하게 시세 형성되고 난 다음에 오늘 흔들리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기술적 대응을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나마 좀 약간 그 추세적인 흐름 속에서 강하게 말씀드린 종목 중에 하나가 HRS죠. 그러니까 HRS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이런 거는 시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 자기 추세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그 급등 흐름을 보였다가 오늘 시세 흐름이 비교적 견조하게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HRS 같은 종목들의 경우는 300일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해서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목들의 흐름들 좀 보면서 전략 세워봐야 될 것 같고, 또 중기적인 종목군들도 지금은 어떻게 매도 타이밍을 봐야 될 그 시기일까요? 종목을 압축을 해주시죠. 네, 대형 IT라든지 자동차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글쎄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기아차하고 현대차의 차트를 보시면은요, 여러분, 사실 이들 종목들의 경우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 칼날이에요. 특히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를 이제 얘기를 한번 드려보면은,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이제 앞에 이제 우리 지원자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사자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반대 의견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객관적으로 한번 드려보는데,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고, 기아차 같은 경우도 보시면 지금 5일선, 11선, 21선이 역배열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반등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번에 5일선이라든지 11선까지 반등 들어오면 잘 팔고 나가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사실은 제가 아까 그 거래소 시장에서 한번 때리는 날이 그날이 10월 25일 전후였단 말이에요. 그때도 이제 한 11선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 종목들의 경우는 사면 물리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기아차, 현대차의 경우는 그런 대응 하시기 바라고요. 그나마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종목들은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LG전자와 SK하이닉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LG전자는 여전히 추세 흐름을 살아있으니까 이전 고점 흐름을 중심으로 해서 75,000원과 6,000원 요 자리는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일단은 매수 권역보다는 계속해서 매도 권역이라든지 지켜만 보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그나마 요 두 종목이 살아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시세 흐름은 현재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따라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이제 눌림목 들어올 때마다 요 두 종목만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추천드렸던 그저께죠. 한진 같은 경우가 한진의 경우는 오늘 좀 쉬고 있죠. 쉬고 있는데 지금 매수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시세 흐름이 어떻습니까?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여러분들이 주력 흐름으로 그러니까 대형주 쪽에서는요. IT, 자동차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지주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한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주목을 하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지난 월요일 날인가에 추천드렸던 하나케미칼 같은 종목의 경우에도요. 바닥권 흐름 속에서 아직까지 대세 레이스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그러나 요 자리는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국면이라는 점에서 하나케미칼 경우에도 18,000원 정도 전후가 곁에서 계속해서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김석철 전문가의 MTS 관심주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